안녕하세요. 따봉쌤과 컴퓨터 자격증 따기 따봉쌤 조한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년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상시 2회 문제입니다. 문제는 풀이 순서대로 진행할게요. 먼저 기본 작업 2시트입니다. 서식 문제이고요.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C1셀에 대해서는 그러면 먼저 C1셀을 선택을 해 놓으시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 글꼴 크기는 16으로 지정하시오. 바로 눈앞에 보면 홈 탭에 자 여기 보시면 가로 가운데 여기 있습니다. 세로 가운데 네 그리고 글꼴 크기는 16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A3부터 F3 영역은 즉 A3부터 F3 영역은 범위 지정하시고요. 셀 스타일을 여기 있습니다. 홈 탭에 회색 강조색 3으로 지정하시오. 그럼 스타일 옵션 누르시고 누름 단추 누르시고요. 셀 강조색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강조색 3 그런데 회색 강조색 3 보이시죠? 네,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24부터 24 영역은 즉 어디예요? 24부터 24 영역은 범위 정하시면 되겠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네, 을 사용하여 천 단위까지 표시하는데요. 천 단위 구분기호와 숫자 뒤에 1000원을 표시하래요. 그런데 여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천 단위까지 표시하래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23만 4천 원이 나오면 이렇게요. 그죠? 뒤에 0 3자리 천 단위까지 요 뒤에는 생략을 하고 이렇게 1234 1000원 이렇게 부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1000원 단위는 반드시 표시해라 이런 의미고요. 자, 요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직접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은 표시 형식의 옵션 네, 여기에서 표시 형식 옵션에 여기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요. 자,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 넣을게요.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 181만 5천 원 보이시죠? 이렇게 맨 위에 거. 자, 얘를 맨 뒤에 갖다 놓고요. 콤마를 하나 누르시면 이렇게 천 단위가 생략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뭐라고 넣어라? 1000원이라고 넣어라. 그대로 다음 편, 그냥 넣으셔야 됩니다. 1000원이라고만 넣어주시면 이렇게 네, 뒤에 이렇게 한 자리가 천 단위가 생략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셀 서식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실게요. 자, 그리고요. 4번 문제. B3셀에, 그러면 이렇게 B3셀을 누르시면 이렇게 위치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이 위치를 한자로 변환하래요. 자, 그래서 위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더블 클릭 안 하고 위에서 드래그 해 줄게요. 수식 표시줄에서요. 드래그 하시고 한자 키 누르시면 자, 한자 모양들이 쭉 나오는데요. 어떤 걸로 누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위치. 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대로 뭘로 변한다? 이렇게 한자로. 확인, 변환할게요. 네. 그리고 엔터. 종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4부터 C13 영역. C4부터입니다. C13 영역은 범위하시고요. 이름을 면적으로. 그래서 이름 상자에 가서 면적. 엔터 치시면 이름 정의도 마무리가 됐고요. 자, 다음 A3부터 F14 영역은 A3부터 F열의 14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지정해 주래요. 그래서 여기 홈 탭의 글꼴 테두리 중에 모든 테두리 적용하고 F14, F열의 14셀 누르시고요. 대각선으로 적용하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누르시고 테두리 그 중에 다른 테두리 누르셔가지고요. 여기에 대각선 누르시면 됩니다. 네, 확인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기본 작업 2의 서식 문제를 완료했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요. 기본 작업 3시트입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이고요. 이렇게
지역별 복지시설 운영 현황표에서 예를 읽어준 거죠. 아동시설이 200 이상이거나 요 문제죠. 노인복지시설이 300 이상인 데이터. 이게 여기까지가 조건인데요. 여기 이거나 라는 거 보이시죠? 즉 또는 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먼저 아동복지시설이 200 이상. 여기 있죠.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 여기 있죠. 바로 옆에 있네요. 요 두 개가 아동복지는 200 이상이고요. 200 이상. 노인복지는 300 이상입니다. 그런데 둘은 이거나 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조건을 먼저 넣을 건데요. 이 조건을 어디다 넣을 거냐면 고급 필터 조건은 여기 서 있죠. A15셀에 맞춰라. 그래서 A15셀이니까 여기 있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을 복사해서요. 어디에다가 A15셀에다가 엔터 칠게요. 그러면 곧바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아동복지시설 밑에다가요. 200 이상.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200이라고 하면 200 이상이 되잖아요. 자, 탭키. 바로 옆으로 가면 이때는 이면서인데 지금 뭐예요? 이면서가 아니라 이거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음 줄입니다. 줄을 바꿔서요. 노인복지시설에서는 300 이상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 얼마? 300. 엔터 치시면 이렇게 조건은 이렇게 마무리 하시고요. 이 조건을 그대로 읽으면 아동복지시설이 200 이상이거나 노인복지시설이 300 이상인 데이터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어디다 넣을 거냐면 그런데요. 문제가 또 있죠. 고급 필터의 결과는 지역,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이래요. 지역,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순서대로 표시하래요. 그러니까 지역 1번, 노인복지시설 2번, 마지막에 아동복지시설이죠. 순서대로 표기하래요. 어디에다가? A20셀에다, 즉 여기에다 넣으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표기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역, 노인복지, 아동복지 시설이잖아요. 순서가 바뀌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지역, 노인복지 시설 선택해서요. 복사 A20에다가 먼저 엔터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또 노인복지 시설을 복사해서 아니네요. 아동복지 시설, 네,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C20셀에 엔터 치시면 어때요? 순서가 지역,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순서대로 이렇게 지정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세 가지 순서대로 표시해라. 자, 이거를 고급 필터를 지시하는데요. 자, 기본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고급 필터 목록이고요. 범위, 그 다음에 조건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고급 필터의 결과 셀은 이렇게 순서대로 넣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대로 고급 필터 지정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을 해요. 먼저 전체 범위 지정해요. 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고급, 자, 그 다음 고급 필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위치를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다른 위치에 있죠. 여기 A20부터요.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한다. 그리고 목록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조건 범위는 클릭하시고 드래그, 복사 위치 또 클릭하시고 또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걸러낸 요 세 개만 붙여넣기가 되거든요. 자, 다 하셨습니다. 그대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요. 네, 확인하셨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분석작업 1번 시트요. 분석작업 1번 시트 부분합 문제입니다. 자, 부분합 문제는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한국대학교 성적 현황표 여기 있어요. 그림과 같이 학과별로 이렇게 돼 있죠. 학과별로 중간, 기말, 과제, 출석 요 네 가지의 평균을 먼저 구하고 1차, 그리고 평균을 계산한 후 총점의 최대를 2차로 구해라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네.
계산한 후 이렇게요. 자, 학과별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과별로 이렇게 그룹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정렬은 학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라고 해서 이쁘게 이렇게 미리 알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과별로 이대로 정렬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범위 하시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학과가 정렬이 안 된 거 보이죠? 이렇게 정보처리, 생명, 물리학, 이렇게 물리학과, 생명과학과, 정보처리과요. 그것처럼 이렇게 학과를 오름차순 정렬할 겁니다. 이대로 범위 하시고요. 자, 여기는 데이터 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렬을 먼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정렬 기준에서 뭐로 하라고 했냐면 지금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래서 정렬 기준은 학과. 그 다음에 기준은 오름차순. 그대로 두시고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학과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된 게 보일 겁니다. 자, 정렬하고, 자, 이제 1차 부분합은 이 학과별로요. 요거 중간 기말 과제 출석의 뭐를 한다? 평균을 1차로 할 겁니다. 1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총점에, 그럼 마지막에 여기 중간 기말 과제 출석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총점은 여기 있죠. 네, 한후 총점은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일단 여기 앞에 것만 먼저 해볼게요. 1차 부분합 먼저. 자, 이대로 부분합. 자, 그룹은 반드시 뭘로 하냐면 학과별로예요. 그래서 정렬한 겁니다. 학과별로 선택 필히 하셔야 되고요. 학과별로 뭐만 구한다? 자, 여기 총점을 해지하시고요. 중간, 기말, 과제, 출석만. 그런 얘기입니다. 평균을 구하래요. 함께는 평균으로. 네. 그러면 이대로 작업하면 이렇게요. 어떻게 데이터 아래 요약이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해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확인. 자, 그럼 여기까지가 1차 부분합이고요. 자, 2차는 바로 뭐냐면 총점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한 번 더. 자, 학과는 그대로 두시고요. 요번에는 뭐다? 총점의 최대다. 즉 중간, 기말, 과제, 출석은 다 빼시고요. 총점만 뭘로 해라? 최대값을 구하세요. 네. 그리고 2차부터 할 때는 무엇을 제외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새로운 값대치를 빼셔야 지금 거를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자,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1차 평균 구한 거 보이시죠? 그 다음 2차 이렇게 총점의 최대값 구한 거 보이실 겁니다. 자, 하시오. 그럼 이렇게 부분합은 다 완성을 했어요. 여기를 어떻게 해라? 부분합의 표서식을 연암, 파랑, 표 스타일 밝게 16으로 적용하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홈 탭에 가보면 여기요. 표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홈 탭에 이 범위한 그대로요. 표서식을 누르시고, 자, 지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연한 파랑에 표 스타일 밝게 6으로 지정해라. 표 스타일에 연한 파랑에 표 스타일 밝게 16입니다. 13, 14, 15, 16. 자, 여기에요. 연한 파랑 표 스타일 밝게 16이라는 거 찾으셨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선택. 자, 그대로, 자, 이거 범위 그대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평균과 최대는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평균을 먼저 구하고 그 위에 최대값 구해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마무리된 거 보이시죠? 자, 이대로 지금은 이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거 보고 확인만 하시고요. 다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예요. 분석 작업 2. 이번에는 뭔가요? 네, 데이터 표 기능이네요. 네, 데이터 표 문제입니다. 자, 데이터 표 문제에서는 자, 여기 이렇게 정기적금이라는 표가 있어요. 정기적금표에 월납입액이 B3에 있대요. 여기요. 월납입액이 지금 요 얘기잖아요. 목표액은 3천만 원인데 월납입을 이렇게 이자는 2.5%로 5년 동안 납입하면
46만 9,921원이 월 납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는 월 납입액의 이자와 기간을 이용해서, 이자가 여기 있고 기간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한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자, 데이터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자의 변동에 따른 뭐가 바뀐대요? 요 이자가 바뀐대요. 이자의 변동에 따른 월 납입액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자가 바뀔 때 요거 매월 납입액도 바뀔 거잖아요. 요거를 어디다가 24부터 20, 즉 여기죠. 여기에 여기 월 납입액을 구하래요. 얘네들을 여기다가 구하래요. 네, 이자는 여기 있습니다. 이자는 얘네들의 변화에 따라서 월 납입액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요거를 내가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데이터표를 하려면 이렇게요, 교차되는 곳에요, 구하려고 하는 요 교차되는 영역에 뭐를 넣어야 되냐면 식을 갖다 넣어줘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건 뭐예요? 월납입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월납입액의 식을 여기다가 갖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요. 월납입액의 식 갖다 클릭하시고요. 자, 요 수식에서 복사할게요. 드래그 컨트롤 C. 자, ESC 누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요, 2, 3셀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하면 요 식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헷갈리지 않도록 표할 때는, 자, 지금 붙여놓은 여기서부터 드래그를 해주세요. 이렇게요. 내가 필요한 건 뭐예요? 요 이자죠. 이자에 따른 나는 월납입액을 구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가 여기 있어요. 얘를 가지고 나는 뭘 구해야 돼요? 월납입액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 넣냐면 열에다 넣습니다. 자, 그대로 구해 볼게요. 범위한 상태에서 데이터 탭, 자, 여기 보면 가상 문석이라는 거 눌러보시면 데이터 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래서 제가 여기 열애라고 자꾸 읽어드린 거거든요. D열에 있는 이 이자를 가지고 이열을 구한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열에다 갖다 놓고요, 뭐를 넣으면 이 열에 무엇이 있어요? 이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에다 놓으시고 여기 이자, 내가 지금 계산된 곳에 있는 요 이자 셀, B4셀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온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다음 매크로 작업 시트입니다. 자, 매크로 문제인데요. 매크로 문제는 두 번에 나누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렇게요. 자, 이렇게 F4부터 여기 문제는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저는 지금 여기를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는 이름의 매크로를 등록한 다음에 여기요, 양식 컨트롤, 요 개발 도구에다가 적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2번도 마찬가지, 우리요. 이렇게 서식이라는 것에다가 매크로 이름을 지정해서 이렇게 표준색 노랑을 채운 다음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끊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자, 매크로는 무조건 빈 곳에서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를 한번 등록을 해 보도록 할게요. 개발 도구 탭. 네, 여기에 와서 하셔야 됩니다. 개발 도구 가서 여기 보면 매크로 기록이라고 보이시죠? 자, 개발 도구 탭 매크로 기록. 자, 그럼 이렇게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자, 문제를 보실까요? 자, 문제는 뭐예요? 이름은 일단 매크로는 합계로 하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합계라고 적으시고요. 매크로 이름은, 자, 이제 매크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지금 등록하는 중이에요. 자, 얘를 누르면 여기 매크로 기록이었던 것이 이렇게 기록 중지로 변환이 됩니다. 매크로에서 다 완성한 다음에 여기 기록 중지를 다시 눌러주시면 돼요. 자, 매크로 시작해 볼 때요, F4부터 F15 영역에 합계를 구한대요. 그런데 여기 식은 다 알려줬죠. 자, 구해 보도록 할게요. 범위 한 번에 구하겠습니다. 자, 는 무슨 말이냐면 전공이죠. 자, 방향키로 는 작업하도록 할게요. 방향키로 전공 곱하기 0.5. 자, 그 식 그대로, 여기 식 그대로 적으실게요. 더하기 교직, 여기 있죠? 방향키로 더하기
이번에 또 뭐예요? 논술이죠. 그러니까 바로 옆에 논술 곱하기 0.5 더하기 이제 가산점 보이시죠? 방향키로 갑니다. 왼쪽. 그러면 바로 옆에 2, 4셀 선택된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대로 다 완성했죠? 컨트롤 키 누르시고 엔터 하면 한 번에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빈 곳 눌러서 이제 자, 매크로 완성했어요 하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자, 기록 중지. 자, 이제 매크로를 만들어 놨고요. 이대로 등록을 하도록 할게요. 등록은 여기서 어디에다 하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방금 만드는 요 합계라는 매크로를 여기다 넣으래요. 자, 요걸 해서 H3부터 H4 즉 어디에요? 여기가 요 문제가 조금 옆으로 치워져야 되겠네요. 자, 옆으로 조금 내려볼게요. 자, H3부터 H4 여기에다 들어 여기에다가 단추로 만들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단추를 생성하고 이름은 합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합계라는 요 단추에다가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저는 일단 여기다 넣을 거예요 하고 범위했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개발 도구에 삽입 양식의 단추 누르시고요. 자, 더하기 자 나올 때 Alt 키를 누르고 좌측 상단에서 드래그. 자, 이렇게 범위 보이시죠? 그대로 마우스만 먼저 띕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 나오죠. 이때 방금 등록한 합계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양식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다른 거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 선택한 상태에서 바로 그냥 텍스트 이름을 합계 바로 써주세요. 합계라고 하면 지워지면서 입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빈 곳 눌러서 나가시고요. 자, 완성이 된 거거든요. 자,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오류가 안 나는 거 보이죠? 자, 궁금하면 드래그 지워주신 다음에 자, 합계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됩니다. 완성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A3부터 F3 영역에, 즉 여기 영역에 노랑 채우라는 거죠. 그냥 이거는 매크로 너무 단순한 거니까요. 이대로 한번 매크로 서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채우는 매크로를 지정해 보도록 하죠. 자, 빈곳에 시작할게요.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은 서식입니다. 자, 확인. 자, 여기 매크로 기록 나오죠? 기록 중지라고 나온 거 꼭 확인하세요. 자, 매크로 등록해 보도록 할게요. A3부터 F3 영역에 뭐를 해라? 표준색 노랑으로 채워라. 그러니까 홈에 가서 여기 채우기예요. 누름 단추 누르고 표준색의 여기 노랑 보이시죠?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빈 곳 누르신 다음에 다시 개발 도구를 꼭 오야 돼요. 개발 도구에 와서 기록 중지. 자, 벌써 어때요? 매크로 기록이 끝났죠? 자, 이거를 어디에다 등록을 하냐면 똑같습니다. 여기요. 삽입 탭에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 있는 기본도형 사각형 빗면을 이용해서 기본 도형이 있습니다. 빗면을 동일 시트에 A6부터 H17 H6부터 H17 바로 요 아래네요. 여기에 넣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텍스트는 서식으로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 넣으라고 되어 있죠. 여기 범위에다가 자, 여기다가 요 매크로 적용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가보면 여기 기본 도형에 보면 빗면이라고 여기 찾으시면 돼요. 사각형 빗면 누르시고요. 마찬가지예요. Alt 누르시고 좌측 상단에서 드래그 놓으시면 됩니다. 마우스 먼저. 자, 다 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은 뭘로 해라? 서식. 그대로 서식이라고 쓰시고요. 자, 임시로 빈 곳을 나갔다가 들어올게요. 자, 요거 지금은 도형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뭘로 해라? 매크로를 뭘로?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서식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서식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래서 요 도형에 매크로를 지정할 거다. 근데 이름은 서식이다. 이런 뜻을 보시면 됩니다. 확인. 자, 빈 곳 눌러서 완성. 자, 서식을 눌렀을 때 이렇게 확인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매크로 작업도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 차트 작업 시트이고요. 네, 차트 작업 시트는 차트에 작업되는 순서에 따라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차트는 무조건 차트 들어오시면 일단은요, 차트를 눌러서 어디로 오시면 되나요? 여기 차트 도구 디자인에 와서 뭔가 작업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번. 항상 1번이 이렇게가 먼저고요. 생산단가 계열이 제거되도록 범위를 수정하래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생산단가가 어떻게 차트는 제품명, 목표량, 생산량, 생산단가에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나는 뭐만 필요해요? 요 생산단가가 제거되도록 하래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요 조절점 가지고 그냥 조절해도 되고요. 지금은 생산단가가 누구 계열이에요? 여기 회색 계열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언제든 뭐 나중에 뭐를 지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클릭하시고 계열을 누르시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완성을 했고요. 자, 2번 차트의 종류를 묶은 세로막 대용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에 차트 종류 변경. 네, 그래서 차트의 이름을 묶은 세로막 대용으로 해라. 즉 세로막대형 먼저 누르시면, 자, 지금 어떻게 돼요? 이 모양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로 열이냐, 묶은 세로인데 어떤 식으로 넣을 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 모양이죠? 그래서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 확인. 네, 묶은 세로막대형이다. 세 번째, 세로축 값의 최소값은 500, 최대값은 1500. 주 단위는 200으로 지정하시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로축을 여기를 여기 축 서식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게요. 이 세로축에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측에 축 서식이라는 작업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축 옵션이요. 축 옵션에 여기 축 옵션입니다. 여기에 와서 여기 오른쪽에 막대 축 옵션 꼭 오셔야 됩니다. 축을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최소값은 500. 지금 0이잖아요. 여기를 500. 엔터. 다음에 최대값은 1500. 근데 고칠 거 없죠. 똑같이 1500이니까. 주 단위는 지금은 100씩인데요. 주 단위 200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엔터. 자, 그럼 이렇게 바뀐 거 확인되시죠? 네. 지정하시오. 자, 각 계열의 세탁기 요소에만, 여기 보면 여기 세탁기 있죠? 얘 요소 2개, 목표량도 넣고 여기 생산량도 넣고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는데, 레이블의 위치는 여기 보시면 바깥쪽 끝에 넣으래요. 그래서 요거 세로값 축, 자, 요거 먼저 얘 목표량부터 할게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선택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할 거예요. 어디다가? 바깥쪽 끝에. 한 번 더 합니다. 여기 이번엔 생산량 클릭 한 번 더 누르시면 얘만 선택되죠. 그 상태에서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 이렇게 2번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예요. 차트 영역에 그림자, 차트 영역은 어디냐면 여기 요 빈 곳 여기입니다. 차트 속안에 차트 영역이라고 나오시죠. 차트 영역에 얘는 일단 어디로 가면 되냐면 여기 맨 좌측에요. 채우기 및 선 여기 오셔야 됩니다.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림자는 효과에 있고요. 테두리 스타일은 어디 있냐면 요거 테두리에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갈게요. 그냥요. 그림자를 하기 위해서는 효과 가면 여기 그림자라고 보이시죠?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에 가보면 안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안쪽 가운데, 그러니까 안쪽에 요거 가운데 이걸 눌러라 그러는 겁니다. 안쪽 가운데, 그리고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어디냐면 요 채우기 선에 오시면 테두리, 그러면 여기 둥근 모서리라고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시면 어떠세요? 자, 이렇게 요 모양을 만들어 줘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까지 이렇게 하나씩 쭉 완성을 했고요. 자, 계산 작업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자, 요 서식은 닫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뭐냐면 표 1에서 표 1, 여기 있죠. 회원 관리 현황이라는 표에서 회원 코드의 마지막 끝 글자가 1이면, 즉
여기 보면 회원 코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마지막 끝 글자 요것들 말하는 거죠. 여기가 1이면 가구, 2이면 도서, 3이면 요리, 그 외에는 손글씨로 여기에다 표시하려 관심 분야예요. 그죠? 여기다 처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3이면 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외가 어떻게 되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끝 글자가 1, 2, 3, 4, 5까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즉, 5개까지는 꼭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hoose와 write를 써서 여기다가 넣어라. 그런 얘기죠. 자, 바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드래그, 는, choose, C-H-O. 자, choose. 인수에서 민수 목록 중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탭키 누를게요. 자, 인덱스 넘버가 바로 뭐냐면 이 회원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예요. 그래서 그대로 write라고 써줄게요. R-I, write 탭. 자, 어디에서? 회원 코드에서. 콤마. 몇 글자예요? 한 글자가 되겠죠? 괄호 닫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write를 통해서 지금 한 글자를 빼왔어요. 그 다음에 콤마를 누르시면 여기 뒤에가 value 1, 2, 3, 4 쭉 나열되거든요. 근데 1이면 가구, 2이면 도서, 3이면 요리는 정해졌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손글씨인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5까지 있으니까 5개는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value 1일 때 다운편에다 쓸게요. 가구 다운표 닫고요. 콤마 value 2일 때 다운편에 도서 콤마 3이면 다운편에 요리 콤마 4이면 뭐래요? 다운편에 손글씨 네 콤마 value 5이면 한 번 더 손글씨 라고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괄호 닫으시면 자, choose는 다 완성했습니다. 자, 그대로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어때요? 완성되시죠?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자, 어떻게 문제를 풀으라고 했냐면 기준연도에서 표 2에 기준연도가 H13셀에 있대요. 여기 말하는 거죠. 요 기준연도에서 생년월일의 연도를 빼래요. 여기에서 연도만 빼래요. 네, 그래서 깬 값이 이 값이 20 이상이면 그거 나갔다죠. 채용.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넣으라고 돼요. 그러니까 20살 2021년 기준으로 20살 20 이상이면 채용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021에서 빼기 뭐 하면 돼요? 요 2001을 빼야죠. 근데 2001을 뭘로 빼오는 거예요? 2어로 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값이 20 이상이면 네, 바로 해볼게요. 자, 범위 정하시고요. 는 if 조건문입니다. 탭. 자, 조건이 뭐냐면 자, 여기 기준연도 얘 빼기죠. 근데 얘는 어때요? 아래로 채워질 때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 빼기 기준연도 빼기 뭐가? 방금 생년월일의 연도가 그러니까 즉 연도를 빼야 되니까 2어잖아요. Y2 2어 Y만 누르면 되네요. 탭키. 자, 여기서 왼쪽 방향키. 그럼 I3을 연도만 빼옵니다. 괄호 닫기.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연식기까지가 2021 빼기 지금 요 생년월일의 년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값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20 이상이면 그런 얘기죠. 콤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채용해라. 그러니까 다운편에다가 채용 콤마 value false 거짓이면 뭐해라? 공백으로 채우라잖아요. 그러니까 다운편에다가 다운표 2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한 번 더 괄호 닫으면 if문 닫고요. 그대로 컨트롤 엔터.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완성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다음은 3번이요. 여기 보면 학점의 표준 편차 구하는 문제인데요. 3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먼저 보면 표 3에서 학점의 표준 편차를 반올림하여 그 얘기죠. 여기 학점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너무 단순한 말이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예요. 둘째 자리. 벌써 여기 정해져 있죠.
네, 그래서 학점의 표준 편차. 여기 표준 편차는 여기 있죠. stdv로 구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 함수를 써라. 자, 그대로 해볼게요. 자, 범위 지정 학점은요, 표준 stdv 이걸로 구하겠습니다. 는 라운드 탭. 자, 표준 편차가 바로 뭐냐면, 뒤에 넘디지트는 벌써 2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우리는 표준 편차를 구하래. stdev. 그런데 지금 여기는 문제가 좀 오류가 있는데, 요걸로 구할 겁니다. stv.s. 이거만. 요게 기존의 stdev 요거하고 같은 겁니다. stdev 표준 편차하고 같은 말인데요. 지금은 이제는 요거 대신에 이걸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탭키. 자, 표준 편차 누구의 학점 전체. 그래서 학점 전체를 드래그 하는데 왼쪽 선택 안에 아래부터 할게요. 다 드래그. 그래서 C13부터 21까지 표준 편차를 괄호 닫으시면 됩니다. 자, 구했어요. 그 다음에 뭐만 해라? 콤마. 반올림할 자릿수는 소수점 이하 몇 자리다? 둘째 자리죠. 2 쓰시면 됩니다. 네, 괄호 닫기. 엔터. 지금은 컨트롤 엔터 치셔도 됩니다. 이렇게 0.54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3번도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표 4에서 구입총액과 등급표를 이용하여 여기 구입총액과 잠시만요. 자, 구입총액과 등급표를 이용하여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네, 좀 옆으로 좀 이렇게 옮길게요. 자, 여기 보시면 구입총액과 구입총액은 여기 있어요. 자, 등급표는 여기 있네요. 구입총액과 등급표를 이용해서 등급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이지? 이게 여기에는 60만원, 66만 이런 게 없잖아요. 자,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구입 총액과 등급표를 이용해서 등급을 구하는데 무슨 말이야? 순위인데 총액이 많은 사람이 1이다. 즉 순위를 요 구입 총액을 순위를 구하는 거구나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순위는 랭크잖아요. 네, 선택하는 겁니다. 순위는 랭크. 순위를 구해서 어디서? 여기서 2이면 골드, 3부터 4이면 실버, 5부터 6이면 브론즈, 그 다음에 7 이하이면 일반.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 2면 골드, 3, 4면 실버, 5, 6이면. 이래서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리존탈 H 로갑에서 뭘로 쓰려면 값을 뭐냐면 근사값 true로 바꾸면 됩니다. true로. 그래서 요대로 요거 사용법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범죄 범위 는 H 루갑. 자, 루갑 찾으려는 값을 뭘로 찾는 거냐면 요 순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순위는 구입 총액이 큰 사람일 땅, 즉 는 랭크요. 네, 순위 랭크 EQ로 구합니다. 탭키. 자, 누구의 구입 총액에 콤마. 자, 구입 총액 전체에서 등 순위니까요. F4 콤마. 자, 큰 값이 일당이라고 했으니까 내림차순이겠죠. 탭키. 괄호 닫으시면 순위는 다 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한 이 순위 값이 콤마. 그죠? 순위 값을 가지고 찾는데 어디서 찾냐면 테이블은 요 아래. 여기서 찾아라. 자, 아래로 쳐야 되니까 얘도 움직이면 안 되겠죠. F4. 자, 콤마. 라우. 몇 번째 행위에 있어요? 나는 가지고 올 건 두 번째 행위죠. 골드, 실버를 갖고 올 거니까. 두 번째. 자, 하나 더, 콤마. 자,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지금 여기 1, 2등이면 골드, 3, 4등이면 이 얘기죠. 그때는 정확하게 일치하면 2등 없고 4등 없고 6등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유사일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렬도 돼 있는 겁니다. 탭키. 자, true로 들어온 거 보이죠? 그대로 괄호 닫으시고요. 자, 컨트롤 엔터. 자, 이제 5번 문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자, 표 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8번째 문자가, 지금 여기 보면 8번째 문자는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민번호 보면. 이 문자가 1이거나 3이면 남자. 아시죠? 이거는요. 2이거나 4이면 여자예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래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등록할 때 이렇게 나오죠. 그때는 이렇게 공백으로 해라. 그런데, 무슨 말이지? 라고 하면 되는데요. 여기 추주로 통해서 1이면 남, 3이면 남, 2와 4이면 여, 이건 구할 수 있죠. 추주를 가지고. 그리고 미드는 뭐예요? 요 8번째 빼오는 게 미드일 거고요. 자, 그러니까 나머지 그 외를 의미하는 게 if 에러입니다. 즉 1, 2, 3, 4가 아니면 그 외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생각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대입하는데 우리 조금 나눠서 한번 해볼까요? 추즘을 먼저 쓴 다음에 잘라쓰기 하는 거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범위는 자, if 에러를 먼저 안 쓰고요. choose mid를 쓸게요. 그러면 그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choose를 통해서 자, choose mid를 통해서 이 주민번호를 가지고 올게요. 는 choose. 자, 인덱스 넘버가 바로 뭐냐면 주민번호의 뭐라고 8번째 한자. 그래서 주민번호 mid입니다. MID. 자, 텍스트는 주민번호. 왼쪽 방향키, 콤마. 몇 번째 있어요? 8번째. 콤마 몇 개냐면 한 개죠. 네. 괄호 닫기. 자, 요 값이 choose mid에서 이 값이 콤마 value 1이면 여기 1 있죠. 1이면 뭐예요? 남자. 남이죠, 남. 다운편에 쓰셔야 됩니다. 콤마. 다음에 value 2이면 여. 콤마. 3이면 또 남. 콤마. 다운편에 4이면 여.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자, 여기는 1, 2, 3, 4분에 없습니다. 괄호 닫기. 자, 그럼 추즘은 다 썼는데요. 지금 여기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면, 그냥 일단 오류부터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요. 왜 여기가 오류지? 즉, 왜요? 여기는 1, 2, 3, 4가 아니잖아요. 6이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일반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주민번호가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래서 이럴 때는 뭐라고 쓰냐면, 오류가 있구나. 그럴 때는 뭘로 해라? 공백을 표시해라. 이랬거든요. 자, 그래서 F2 눌러서 셀 편집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등호는 빼고 추즈를 다 드래그해서 컨트롤 X 잠깐 잘라둘게요. 자, 여기에다가 는 뒤에다가 if 에러 if 에러 탭키 밑으로 내려서 탭키. 자, 여기다 value잖아요. value는 지금 값이고요. 여기 value if 에러가 바로 뭐냐면 오류가 있으면 공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대로 컨트롤 V. 그럼 방금 했던 추주문을 넣고요. 콤마. 자, value if true에서 오류가 있으면 뭐해라? 다운표 2개 공백을 처리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if 에러 안에 추주를 먼저 쓰고 괄호 닫고 이걸 다음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추주를 쓴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지금 전 if 에러에 대입하셔도 됩니다. 자, 그대로 괄호 닫기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어때요? 여기 오류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if 에러가 적용된 거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 하면 계산 작업까지 마무리했고요. 기본 작업 1시트는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 처음 입력해 보는 거니까요.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 A3셀에다가 놓으시고요. 제품 번호라고 써줄게요. 탭키로 한번 써봅니다. 제조사, 상품명, 포장 단위, 판매가, 판매량, 엔터. 네, CG01-1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네, RA04-2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제조사는 처갓집 명장 그대로 네, 상품명
네, 그대로 넣어주고 포장 단위도 그냥 그대로요. 영문으로 바꾼 다음에 5 그대로 쓰는 겁니다. 5kg 그대로 써주시고요. 여기선 셀서식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판매가도 여기도 콤마는 넣는 게 아니라요. 그냥 25000 똑같이 쓰기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1작업까지 한번 프리 순서대로 하나씩 한번 맞춰서 쭉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합격을 기원합니다.